스테이블 코인. 요즘 뉴스나 경제 콘텐츠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게 뭐고 왜 중요한 건지를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더구나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은 더 낯설게 들리실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돈의 주도권, 나아가 국가 경제의 통제권까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뭘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가격이 안정적인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기존 가상화폐는 하루에도 가격이 10에서 20%씩 요동칠 수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금 같은 실물 자산에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테더는 1코인이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러한 안정성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와 실물화폐를 잇는 디지털 중개자 역할을 하며, 기존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다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격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법정화폐 담보형은 발행사가 똑같은 양의 달러나 국제 같은 자산을 은행에 맡겨두고 언제든 1대1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0억 달러어치 코인을 발행했다면 그만큼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하죠. 둘째, 암호화폐 담보형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담보로 삼지만 그 자체가 가격이 불안정하다 보니 150% 이상의 초과 담보를 요구합니다. 셋째는 알고리즘 기반형으로 담보 없이 수학적 알고리즘과 공급량 조절을 통해서 가치를 유지하려는 방식인데요. 2022년 테라 붕괴처럼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비트라지, 즉 차익거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1달러보다 낮아지면 트레이더들이 싼 값에 사서 다시 1달러에 팔아 이익을 얻고, 반대로 비싸지면 팔아서 떨어뜨리는 식으로 시장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며 급격한 시세 변동이 있을 때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하거나 재진입 타이밍을 잡는 데 유용하죠. 또 국제 송금에서는 혁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스위프트망을 이용하면 돈을 보내는데 이틀 이상 걸리고 수수료도 상당히 높은 데 많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몇 분 만에 돈이 이동하고 수수료는 거의 없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이른바 디파이 생태계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필수입니다. 예치나 스테이킹, 이자 농사 같은 방식으로 은행 예치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시스템이 고도화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어 글로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죠.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매력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카드 결제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송금도 거의 수수료 없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도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죠. 또 원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통화다 보니 해외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제한적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실제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원화로 유통되고 있고, HSBC 금융그룹 역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은 한국에서는 확장성이 낮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중심에는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99% 이상이 달러에 연동돼 있고, 테더와 USDC 발행사는 엄청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며 사실상 디지털 달러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되면 무역 결제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달러 기반 코인으로 결제하고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달러 코인의 자산을 보관하게 되면 원화를 사용하는 거래가 줄어들고 결국 원화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금리나 환율 정책이 효과를 잃고 국가 경제의 독립성과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러한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연간 거래 규모는 이미 28조 달러로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합친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유럽은 디지털 유로를 준비 중이며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디지털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화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스테이블 코인을 무작정 도입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하거나 잘못된 설계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정부의 통화 정책이
흔들릴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는 디지털 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결제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통화 주권을 방어하고 디지털 시대의 금융경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통화 주권을 지키기 더 어려운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압도적인 안정성과 사용성은 원화 기반 코인을 쉽게 밀어낼 수 있고, 원화 통제로 기대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의 힘을 약화시킬 수가 있죠. 그렇다고 제도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면 우리는 자칫 통화 조작국이라는 국제적 낙인을 피하기 어렵고, 이는 곧 통상마찰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과연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공세가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금융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나라일수록 기존 체계를 허무는 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런 급변하는 시대의 파고를 과연 우리는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